네, 이제 요 관찰 1, 2, 3, 4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쉬운 내용입니다. 어, 개구간 1, 3이랑 개구간 2, 4랑 이제 교집합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뭐 1, 3, 그다음에 2, 4 이렇게 교집합하면 요 부분이 남게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린 구간이고 열린 구간을 교집합하니까 또 열린 구간이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열린 구간의 성질 중에서 이제 요런 게 있습니다. 두 개의 이제 오픈 인터벌을 교집합하니까 역시 이제 결과가 오픈 인터벌이 나온다. 요거를 좀만 확장하면은 파이나이트한 오픈 인터벌을 이제 계속 교집합을 하면은 파이나이트한 교집합을 계속 오픈 인터벌을 교집합하면은 오픈 인터벌이 나온다. 까지로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파이나이트한 거는 이제 괜찮은데 카운터블 매니한 이러한 방식의 이제 오픈 인터벌을 이제 계속 교집합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요런 게 이제 궁금한데 요 케이스로 보면은 이제 요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 집합이 결국에는 이 1이라는 점은 무조건 포함하고 3이라는 것도 이제 무조건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얘네 둘이 이렇게 끝점이 포함되어 갖고 이번에는 이거는 뭐예요? 폐구간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오픈 인터벌을 개구간을 카운터블 매니악의 인터섹션을 하니까 폐구간이 나올 수도 있구나. 그러면은 오픈 인터벌은 카운터블 매니악 인터섹션에 닫혀 있지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하고 2를 종합을 하면은 요거를 종합하면은 오픈 인터벌은 파이나이트한 인터섹션에 닫혀 있고 뭐 카운터블 매니 같은 건 이제 되지 않는 거죠. 3번을 살펴보면은 요번에는 카운터블 매니안 유니온을 취해봤는데 여전히 오픈 인터벌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n이 1일 때는 1 플러스 뭐 1분의 1 그 다음에 콤마 3 마이너스 n분의 1이니까 1분의 1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이제 2하고 2 이렇게 되어서 n이 1일 때는 그냥 공집합이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n이 2일 때는 1 플러스 2분의 1 컴마 3 마이너스 2분의 1 이러한 집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합집합을 해 나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디까지 되겠냐라는 건데 n은 이제 계속 커질 수 있고 똑같은 논리로 n분의 1은 계속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1에 계속 이제 붙을 수가 있었고 이러한 방식의 열린 구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관찰 3에 의해 갖고 열린 구간을 그러니까 오픈 인터벌을 카운터블 유니온하게 카운터블 매니악이 이제 유니온을 해도 여전히 이제 오픈 인터벌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를 이제 관찰하면 이제 더 특이한데 요거는 지금 카운터블 매니안 유니온이 아니고 언카운터블 매니안 유니온이죠. 그러니까 요 입실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입실론이 뭐 1이다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2하고 2가 되어 갖고 역시 이제 요거는 이제 공집합이 되고 입실론은 이제 되게 작게 설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0.0000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작게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케이스처럼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n분의 1 대신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되게 작은 수를 n분의 1로 표현하거나 입실론으로 표현하거나 뭐 한 요 정도 느낌의 차이만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구간
개구간 1,3이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린 구간이라는 거는 관찰 1, 2를 통해 가지고 파이나이트한 인터섹션에만 닫혀 있고, 관찰 3, 4를 통해서 유니온의 함정에서는 아비트리한 유니온에 이제 닫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토폴로지에 대한 정의를 이러한 방식으로 할 수 있죠. 파이나이트한 인터섹션에 닫혀 있고 아비트러리한 유니온에 이제 그 닫혀 있고, 공집합은 아까 포함되는 거 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뭐 2,2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집합이 되는데, 요것도 이제 그 오픈 인터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열린 구간을 카운터블 유니온을 이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갖고 n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열린 구간의 카운터블 유니온인데, 얘는 이제 요렇게 형성이 되어 가지고 그 우리 케이스에는 이제 그 뭐 하고 있었지? 실수 위에서 이제 열린 구간에 대한 이제 개념을 좀 추상화하고 싶은 거면은, 오메가를 이제 실수로 잡았을 때 뭐 마이너스 n에 n 이제 정신이 없네. 요게 이제 전체를 커버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속성을 이제 추려서 보면은, 이 땅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은 포함을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 파이나이트한 교집합에는 닫혀 있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아비트러리한 합집합에는 또 닫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속성들을 정리할 수 있고, 요 세 개의 특징을 모아갖고 우리가 토폴로지 라는 거를 정의했는데, 그 토폴로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열린 집합들의 모임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오픈 인터벌이라는 개념을 이제 잘 일반화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픈 셋을 잘 만들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좀 그 오픈 인터벌이랑 오픈 셋이랑 약간의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는 0, 1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제 오픈 인터벌이죠. 그리고 요거는 그 오픈 셋이 되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이 오픈 인터벌이라는 거를 일반화해 가지고 오픈 셋을 만들었으니까.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는 이제 2하고 4에서 3이라는 것만 이제 뺀 거잖아요. 그렇죠? 요런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죠. 근데 이거는 오픈 셋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어떤 이 실수 위에서 열린 집합이라는 거는 이제 요거의 이제 일반화 버전인데, 요거는 그 얘하고 카운터블 유니온을 해도 뭔가 이제 오픈이 돼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얘가 오픈셋이고 3, 4가 이제 오픈셋이면은 요거에 이제 유니온을 해도 오픈셋이 돼야 된다. 뭐 이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토폴로지를 정의할 거니까 요거는 오픈셋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다음 주제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 되게 궁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 인터벌이라는 그 개념을 왜 추상화하고 싶은 건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그 추상화했던 거는 메저러블 셋이라는 개념이었거든요. 이러한 개념을 뭔가 추상화해가지고 딱 만들고 싶었어요. 이거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실수에 있는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 가지고 어, 길이를 잴 수 있다라는 게 그러한 믿음이 이제 깨졌죠. 그래갖고 뭔가 이제 확률이나 길이 같은 거를 이제 여기에서 무모순으로 정의하는 게 되게 이제 힘든 일이라는 거를 알았고 그럼 이제 길이를 그러니까 요 그 실수의 부분 집합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르벡 매저라든가 아니면 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의되는 집합이 랑 이제 무엇이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메저러블 셋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위에서 길이를 재거나 이제 확률을 재는 거죠. 그럼 이제 오픈 인터벌을 일반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메저러블 셋은 랭스가 있는 셋, 그러니까 랭스를 줄 수 있는 셋을 이제 일반화 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 오픈 인터벌을 일반화 해가지고 오픈 셋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어, 이 이거로 뭘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 길이를 줄 건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픈셋이라는 거를 도대체 일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그러기 위해서는 오픈 인터벌이 갖고 있는 되게 이제 중요한 아주 이제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요거를 일반에서 얘를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얘를 일반에서 얘를 만든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갖고 있는 우리가 버리고 싶지 않았던 되게 이제 일반화하고 싶었던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은 길이를 잴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속성이었는데 여기 있는 오픈 인터벌이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은 이러한 속성입니다. 이게 이제 되게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구간 이제 A, B 사이에 임의의 점 있죠. 그러니까 요 A, B 사이에 있는 임의의 점 X 가 있다고 할 때 이 x를 포함하는 아주 이제 작은 열린 구간,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x 마이너스 입실론이라고 그러고 x 플러스 이제 입실론이라고 하면은 아주 작은 이러한 이제 열린 구간이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 A, B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림이 너무 이제 그냥 간단해 보여가지고 A하고 이제 B가 있죠. 이 사이에 이제 임의의 X를 딱 찍었는데 임의의 X를 딱 찍어도 요거를 이제 포함하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이 이 AB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가 그 의미가 있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AB 사이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 갖고 이게 성립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A하고 이제 B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빛금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 요런 식으로 X를 B에 한없이 붙여가면서 이렇게 선택을 해도 그러한 성질이 성립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X를 이제 되게 구분 안 가지만 여기 이렇게 B에 한없이 이렇게 붙여도 여기에 이제 그림을 제가 이제 명확하게 그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공간이 너무 좁아서 적당한 이런 게 존재해서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이러한 어떠한 그 구간이 존재해서 이 구간이 어디에 들어간다? 이 구간이 여기 있는 A, B 사이에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의의 x에 대해서 그 x를 포함하는 작은 구간이 A, B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 작은 구간이 존재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x를 내가 b에 되게 가깝게 붙이게 되면은 그래도 그럼 더 작은 구간이 존재하나? 그게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이렇게 점점 가까워져도 이 구간이 점점 더 작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작은 구간이 하여튼 이 경계점 근처에서 뭔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제 왜 좋은 성질인지 모르겠죠. 지금 이게 우리가 극한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에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거는 어떤 점으로 이제 한없이 이제 붙인다고 이제 했을 때 그거보다 이제 더 작은 구간, 더 작은 구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개구간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X를 이쪽으로 붙일 때 이러한 이제 작은 구간을 이 개구간 안에 계속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개구간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극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이제 되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극한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해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면은 연속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에도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속 함수라는 거는 A에서 이제 연속이라는 거는 이제 요렇게 붙였을 때 극한이 이제 같고 함수 값도 이제 그 두 극한 값이랑 이제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이라는 개념도 결국엔 이제 극한의 개념에서 이제 유도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까다로운 개념들이, 수학에서 좀 까다로운 개념들이 극한에서 유도가 많이 되는데 그 극한을 이해하기에 이제 오픈 인터벌이 이제 되게 좋은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속을 잘 이해하면 이제 끊어졌다라는 개념도 또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연속이지 않은 함수는 이제 끊어진 함수니까. 아무튼 뭐 요거는 제가 뭐 그 토폴로지에 대한 수업을 하고 싶은 게 아니어가지고 일단 뭐 이거는 그냥 약간 그 부록처럼 소개를 한 거고, 하여튼 오픈 인터벌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추상화를 하고 싶고, 그거를 추상화 잘 하면은, 일반화를 하면은 극한의 성질을 이해하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전체 집합이 이제 R일 때 R에서의 요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그냥 그 우리가 오픈셋이라는 거는 일단 요거의 이제 일반화 버전이고,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살펴보았듯이 요거의 일반화 버전이니까 그 요러한 개구간은 당연히 오픈셋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도 개구간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A는 그냥 실수해서 아무거나 하나 뽑고, 여기서 이제 실수 이제 전체에서 A를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이제 A 마이너스 입실로 A 플러스 입실로, 입실로는 그냥 양수에서 하나 뽑고, 그러면 이제 요것도 당연히 이제 구간인데, 요런 것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오픈셋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렇게 열린 구간이랑 합집합한 것도 우리가 오픈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셋은 이제 요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모양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 정도를 정리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일단 토폴로지라는 거를 우리가 처음 이제 배웠고, 그 정의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트리비얼한 토폴로지를 살펴보고 뜻을 좀 이제 알아볼 건데, 일단은 우리는 이제 좀 요러한 그 제가 예시로 든 토폴로지를 쓰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게 토폴로지가 된다라는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게 첫 번째 예시는 요런 건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시인데, 오메가를 이제 R로 이렇게 잡게 되고, 내가 이제 캘리그래픽 T라는 거를 요런 거로 이제 잡게 되면은 T는 토폴로지가 되죠. 왜냐하면 T는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을 포함하고
파이나이트한 인터섹션에 이제 닫혀 있고 당연히 그 다음에 아비트러리한 유니온에 닫혀 있죠. 그렇죠? 뭐 원소가 이제 두 개밖에 없어갖고 뭐 파이나인 유니온에 닫혀 있는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죠, 사실상. 다 이제 잘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요 캘리그래픽 T는 오메가에 대한 토폴로지라고 주장을 할 수 있고 내가 이제 오메가하고 캘리그래픽 T를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거를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공집합이나 이제 전체 집합 같은 경우를 T 오픈셋이라고 뭐 요걸 이제 T스타라고 하면 이제 T스타 오픈셋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런 거를 한번 볼까요? 요런 거를 한번 보면은 오메가는 또 R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실수의 모든 부분 집합이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T는 오메가에서 토폴로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파이나이트한 인터섹션에 닫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실수 모든 부분 집합을 교집합하면은 실수의 부분 집합 중 하나가 나오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아비트러리한 유니온에도 닫혀 있을 겁니다. 실수에는 부분 집합들을 계속 뭐 아비트러리하게 이제 유니온을 해요. 여기서 아비트러리한 유니온은 언카운터블 유니온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아무튼 뭐 유니온 해봤자 전체 실수의 부분 집합일 테니까 아비트러리한 유니온에도 닫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T는 토폴로지가 되고 여기에서 뭐 제가 이거 T를 이번엔 T 틸드라고 할까? 이 T 틸드의 이제 원소를 T 틸드 오픈셋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면은 우리가 뭐 정의사 뭐 요러한 구간 있죠. 요러한 이제 폐구간 같은 것도 분명히 여기에 T 틸드의 원소가 되죠. 왜냐하면 얘는 이제 모든 부분 집합이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T 틸드 오픈셋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원소도. 그래서 요거는 사실 토폴로지에 대한 이제 정의에는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쓸모 있는 예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요런 이제 폐구간을 오픈셋이라고 이제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위상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이제 요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시그마 필드라는 거를 만들잖아요. 근데 시그마 필드 중에서 모든 시그마 필드에 우리가 다 관심 있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갖고 오메가가 이제 실수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시그마 필드 F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공집합이랑 요거만 이제 넣겠다. 시그마 필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뭐 길이나 확률 같은 거를 이제 정의를 하면 좋겠는데 그거를 뭐 합리적으로 정의할 방법이 사실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있으면은 그냥 정의를 거의 뭐 안 하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라 가지고 요런 거는 사실 뭐 이게 그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뭐 요렇게 묶어가지고 요렇게 묶어갖고 요게 이제 메저러 오브 스페이스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으나 뭐 이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요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럴 때도 이제 오메가와 이제 캘리그래픽 F가 메저러블 스페이스가 되죠. 근데 이러한 F에서는 우리가 르벡 메저를 정의를 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러한 메저러블 스페이스에서 줄 수 있는 메저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F에 있는 모든 원소는 우리가 그 값을 0으로 측정한다 이런 이제 되게 이상하고 쓸모없는 그러한 메저를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이제 토폴로지의 정의를 만족하긴 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와닿는 그러한 공간은 아닌 거죠. 그러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한테 와닿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원해서 만든 그러한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는 뭐냐라고 이제 물으시면은 딱 요거만 알면 돼요. 오메가가 이제
실수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오메가의 부분 집합들로 이루어진 컬렉션 U라는 거를 이제 캘리그래피 U라는 거를 정의할 건데, 여기에서 U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되게 어려운 말로 이제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요거는 열린 집합이죠. 열린 집합. 열린 구간. 그 열린 구간에 요거는 카운터블 유니온이에요. 그 카운터블 유니온꼴로 표현이 가능한 집합이 이제 5 있는데, 그러한 집합들의 모임이 U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러한 토폴로지에 관심이 있어요. 일단 이 캘리그래픽 U가 토폴로지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공집합과 전체 집합이 이제 포함된다든가, 뭐 공집합이 포함되는 거는 어떻게 체크를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요게 이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구간을 0, 0 요런 구간을 잡아요. 아니면 뭐 3, 3이라든가. 그럼 얘는 이제 공집합이 되는데, 그럼 이제 요게 이제 공집합이 되는 거고, 요거를 그냥 뭐 카운터블 유니온 할 거 없이 그냥 이거 하나만 칩시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공집합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전체 집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n의 n, 요러한 구간을 요렇게 이제 유니온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전체 집합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요러한 꼴이 이제 되니까 결국에는 전체 집합도 여기에 이제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러한 꼴에 오픈 인터벌 있죠. 오픈 인터벌을 이제 유니온에 가서 카운터블 유니온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집합들은 다 이제 U의 멤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컨대 이제 요러한 것들도 이제 멤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 그다음에 3, 4, 그다음에 뭐 4, 4, 뭐 아무거나 그냥 뭐 요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해도 요런 거는 이제 여기에 멤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픈셋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토폴로지인 거를 보이려면 이제 1번을 우리는 체크를 했고, 얘하고 오메가가 들어간다라는 거 체크했고, 그다음에 파이나이트한 인터섹션에 닫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닫혀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이제 원소를 하나 뽑고 다른 원소를 뽑아갖고 이렇게 교집합을 해도 다 이렇게 뭐 열려 있는 집합들의 또 합집합 콜로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 5, 그 다음에 합집합 5, 6 이런 거하고 인터섹션 아니다. 조금 띄어서 할까? 1, 5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3, 13 요러한 거. 그러면 이제 얘도 U의 멤버고 얘도 U의 멤버고, 이거 두 개를 이제 인터섹션 하게 되면은 어떠한 애가 튀어나오면은 1에 3, 그 다음에 아니지, 인터섹션이니까 3에 5 이렇게 나오고 13에 15 이렇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요것도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죠. 왜냐하면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갔는데 이거의 카운터블 유니온꼴로 이제 표현이 되는 요런 형태니까, 아무튼 이것도 교집합도 이제 될 것 같고, 요거에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조건 아비트러리 유니온에도 이게 성립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요러한 그 공간을 정의할 때 요게 이제 위상 공간이 되고요.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되고, 여기에 있는 요거의 부분 집합 있죠. 이거의 원소 있죠. 이거의 원소를 엄밀하게는 이제 U 오픈 셋 요렇게 이제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 경우에는 특별히 요거를 좀 생략하고 오픈셋이라고 그냥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아래서의 이제 오픈셋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U의 멤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 우리가 사실 열린 구간에서
열린 집합이라는 거를 실수에, 그러니까 실수의 열린 구간을 통해서 실수의 열린 집합이라는 거를 정의하고 싶었잖아요. 그 열린 집합에 대한 정의가 사실 이제 요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그러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잠깐만. 그리고 요러한 이 캘리그래픽 U 있죠. 요거는 이제 특별히 이제 이름이 있는데 스탠다드 토폴로지, 그러니까 이 얘가 이제 토폴로지, 그러니까 R에 대한 토폴로지인 거 맞는데 요건 좀 특별하고 이름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스탠다드 토폴로지, 유클리디안 토폴로지, 유저 토폴로지 이렇게 부르는데 뭐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요 표현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얘가 이제 그 R에 대한 유저얼 토폴로지라고 하면 요거 두 개는 그 유주얼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요것도 뭐 요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그 유주얼 토폴로지의 약자를 따서 보통 이제 요런 식으로 기호도 많이 쓰고 대부분 교재에서 이제 U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 다 한 번씩 보실 텐데 특히 이제 요 표현이 자주 나오니까 요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 토폴로지고 우리가 이제 그 열린 구간을 일반화해서 열린 집합이라는 걸 이제 정의하기 위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이제 언급한 내용인데 이 U의 원소를 이제 원래 이제 엄밀하게는 U 오픈셋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U를 생략해서 그냥 오픈셋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갖고 보통 그냥 수학책에서 실수 아래서 이제 열린 집합이다 라는 표현이 있거나 혹은 그냥 이제 열린 집합이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U 오픈셋을 의미합니다. 요 이론에 대한 이제 의미를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이 이론은 일단 요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실수에서 열린 구간이라는 거를 이제 일반화해서 이제 열린 집합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열린 집합에 대한 데피니션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한 답을 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열린 구간에 대한 일반화 버전이 이제 열린 집합인데 그 열린 집합이라는 거는 이 열린 구간을 카운터블 유니온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집합을 열린 집합이라고 하자. 요렇게 그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유저얼 토폴로지라고 불렀는데 한글로는 보통 이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막 널리 쓰이는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한글책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네이버나 뭐 요런 거 좀 검색하니까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좀 유명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는 보통 요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은 보통 이상이라고 번역을 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이 보통 이상이라는 용어를 그냥 이 강의 노트에서는 종종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 되겠죠. 아무튼 이제 요 이론을 하나 또 소개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 보통 위상 공간을 이제 선언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U라는 거는 데피니션이 이제 요렇게 되는 어떤 이제 컬렉션이죠. 그럼 이제 U의 부분 집합 O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O는 U 대시 오픈셋 요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오픈셋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성질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뭔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오픈 인터벌이 갖고 있는 되게 좋은 속성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언급한 그 내용이 거의 이제 그대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O라면은 이거를 그냥 좀 편하게 구간으로 확장을 하면은 구간으로 다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 구간 안에 이게 이제 A, B라는 이제 구간을
O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요러한 이제 열린 구간 안에 임의의 원소 그게 이제 스몰 o인데 임의의 원소 이제 O에 대해 가지고 이게 여기에 AB로 또 써놨네. 그러면 여기 AB를 그냥 뭐 어떤 숫자로 합시다. 11, 12 이렇게. 여기 11이고 여기 12입니다. 이 11과 12 사이에 있는 어떠한 이 열린 구간 안에 있는 원소 O는 여기 이제 적당한 A하고 이제 B가 존재해서 아까는 이제 O 마이너스 입실론, O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양쪽 이제 좌우가 길이가 뭔가 이제 똑같아야 된다라는 이제 또 제약이 생기니까 그러한 제약도 필요 없이 적당한 그냥 A, B가 존재해 갖고 이 A, B는 O를 품고 있어요. 품고 있으면서 이 큰 O 안에는 이제 들어가는 이러한 이제 상태를 가지는 작은 구간 A, B를 만들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제 살펴봤던 거에서 그 구간 AB를 그냥 어떠한 열린 집합 O로 조금 일반화한 거밖에 없죠. 그리고 요 스테이트 있죠. 방금 제가 설명한 요 스테이트. 요 스테이트를 이제 만족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는 이제 요거죠. 요거를 이제 만족하는 원소를 우리가 인테리어 포인트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거 스타라고 하면은 요렇게까지 이제 포함되는데 이거 강의 노트를 약간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스타가 의미하는 게 임의의 집합 O에 대해 가지고 O가 그냥 그대로 쓰자. 스몰을 라지오에 이거 인테리어 포인트를 번역하면 4점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좀 말을 맞춰갖고 그쵸. 요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집합이 있는데 어떤 집합에 이제 원소 5가 만약에 요 스테이트를 이제 만족을 하면은 요 스테이트를 이제 만족하면은 요거를 이제 인테리어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요런 거 있죠. 2, 3 요런 거에서 내가 만약에 2.5라는 거를 잡았어요. 2.5라는 점을 이제 스몰 5로 잡았으면은 이 2.5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적당한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아가지고 요 안에 이렇게 쏙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2.5는 4점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원소를 이제 선택하는데 내가 만약에 2를 선택했어요. 5를. 그러면은 2를 포함하면서 이런 적당한 오픈 인터벌을 잡아가지고 요 안에 쏙 집어넣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럼 얘는 4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2는 여기 이제 경계에 있기 때문에 4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 여기 있는 요 집합에 있는 모든 점들 중에서 2를 제외하고는 다 4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집합 O에 대해 가지고 그 우리가 모든 원소가 이제 4점이라면은 그 집합을 오픈셋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 요거는 좀 그거 뭐지? 이게 이제 처음에 스테이트가 잘 이해 안 돼갖고 제가 막 이거를 맨날 이제 그려보면서 했는데 그려보다 보니까 맨날 이제 그림이 뭐 구간 이제 A, B 이렇게 요렇게 잡고 X 잡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잡아가지고 열린 구간 잡고 이게 쏙 포함되는 느낌인데 요거를 약간 그림을 좀 해석을 하면 여기 이제 X라는 점에 그거를 포함하는 되게 작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에 AB라는 것도 이렇게 또 크게 보면 이렇게 큰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제 나무를 자르면은 보이는 나이테 같은 그런 모양인 것 같아가지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이거를 나이테를 연상하면서 저는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갖고 요것도 참고로 달아 놓았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공간은 이러한 위상 공간인데 여기에서 그 보통 여기의 원소를 U 오픈셋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오픈셋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냥 오픈셋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러한 맥락도 없이 그냥 오픈셋이라고 서술하는 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오픈셋에 대한 이제 정의를 하는 방식이 아까 했던 이론 이제 두 가지를 쓰면 되는데 첫 번째는 열린 구간에 대한 가상 합집합으로 요 오픈셋을 정의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방금 했던 거 모든 원소가 인테리어 포인트인 집합을 오픈셋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는 2하고 이제 2는 포함하지 않고 3을 포함하지 않고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원소는 모두 다 이제 4점이 되죠. 왜냐하면 임의의 원소로 딱 찍어가지고 되게 작은 구간을 이렇게 이 집합 안에서 항상 잡을 수가 있으니까 요런 거는 이제 오픈이고 요런 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그 3이라는 점을 이 집합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하면은 3이라는 점은 이제 4점이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오픈셋이 아니게 되겠죠. 아무튼 요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되게 이제 짧은 좀 상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열린 집합 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위상 공간 요런 보통 위상 공간을 이제 정의를 하고 여기에서 그 오픈셋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요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1번으로 해석을 하고 모두 요 스테이트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구간의 가산 합집합으로 포함하면 열린 집합이라는 거죠. 모든 열린 구간은 당연히 열린 집합이겠죠. 왜냐하면 열린 구간의 가산 합집합으로 표현될 테니까, 그렇죠? 요건 이제 당연한 거고, 요거하고 이제 요거는 열린 집합이다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열린 집합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얘가 열린 구간의 가산 합집합으로 표현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러한 형태는 이제 그 열린 구간이죠, 그렇죠? 근데 요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제 a가 되니까 요거는 얘는 열린 구간이고 요거는 이제 열린 구간의 이제 가산 합집합이니까 요것도 요거는 이제 열린 집합이 되죠, 그렇죠? 얘도 이제 마찬가지 논리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얘는 이제 닫힌 집합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하긴 했네요. 닫힌 집합은 A가 이제 닫힌 집합이라는 거는 A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라는 거를 의미해요. 제가 이제 계속 생략해서 그냥 열린 집합, 닫힌 집합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는 이제 이러한 위상 공간에서 캘리그래피 U 오픈셋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지 정확한 거죠. 매번 그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고 보통 생략을 많이 하니까 그냥 열린 집합, 닫힌 집합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닫힌 집합이라는 거는 얘가 이제 닫힌 집합이라는 거는 요거의 이제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라는 건데 요거의 여집합은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열린 집합이고 얘는 이제 열린 집합이고 열린 집합의 합집합은 당연히 열린 집합이니까 요것도 이제 열린 집합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닫힌 집합이 되겠죠. 4번도 똑같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얘가 닫힌 집합인 거를 보이려면은 요거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인 거를 보이면 되는데 요거의 여집합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얘 열린 집합 맞죠? 네, 공집합이 열린 집합인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구간을 설정하게 되면 얘는 이제 요렇게 되어서 얘는 이제 공집합은 열린 집합인 거를 보일 수가 있고 전체 집합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제 열린 구간이 되고 열린 구간에 이제 그 카운터블 유니온은 열린 집합이니까 얘도 이제 열린 집합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집합이 열린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은 닫힌 집합이고 또 전체 집합이 열린 집합이니까 공집합은 또 닫힌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갖고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은 열린 집합이면서 동시에 이제 닫힌 집합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음에는 요 논리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열린 구간은 이제 열린 집합이다. 모든 열린 구간에 임의의 원소를 뽑았을 때 걔가 인테리어 포인트인 걸 보이면 되죠. 이거 이제 당연하죠. 이제 그 어떤 점 이제 x를 뽑아도 그거를 이제 x를 포함하는 이제 열린 구간을 이거 이제 부문 집합으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모두 열린 집합이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임의 원소 이제 x에 대해서 x를 포함하는 이제 열린 구간을 요거의 부분 집합으로 잡을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점의 원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한 점만 포함하는 이러한 원소는 이 안에 있는 임의의 점 A라고 임의의 점이라고 해봤자 하나밖에 없는데 얘를 포함하는 어떤 이제 그 오픈 인터벌을 잡아갖고 이거를 A의 부분 집합으로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얘는 열린 구간 아니 열린 집합은 아니고 열린 집합이 아니라고 해서 다 닫힌 집합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A하고 B 이런 거는 열린 집합도 아니고 닫힌 집합도 아니에요. 그래서 닫힌 집합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다시 이거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얘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요걸 수직선에서 그려보면 요 A를 기준으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이 A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럼 이 사이에서 내가 이제 아무 원소를 X를 이렇게 뽑아도 이거를 포함하는 되게 작은 오픈 인터벌을 잡아갖고 여기 빨간 빗금 안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열린 집합이 됩니다. 요거가 이제 닫힌 집합인 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얘가 열린 집합인 거를 보이면 되는데, 그쵸? 이거 이제 열린 집합이 됐었죠. 2번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집합은 조금 열린 집합인 거로 보이는 게 좀 설명할 게 있고, 그러니까 언뜻 잘 안 떠오르죠. 요게 열린 집합인 거 보이는 거는 되게 쉽죠.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있는 모든 원소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x를 하나 뽑아왔고, 얘를 포함하는 이제 되게 작은 뭐 작을 필요도 없겠네요. 이거는 어떠한 이제 그 오픈 인터벌을 만들어왔고 이거를 R 안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R은 열린 집합이고, 공집합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 가지고 이거이면은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이제 이러한 개구간을 공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넣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공집합은 원소가 없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P면 Q이다라는 이제 명제에서 이게 그냥 참이 되지 않으면은 요게 이제 참이 되지 않거나 이제 이러한 x가 이제 없게 되면은 요런 거는 그냥 참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것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도 참이 돼요. 그래서 공집합이랑 그 열린 집합, 아니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도 이제 열린 집합이고, 그래서 이제 동시에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은 이제 닫힌 집합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좀 요약을 하면 이제 시그마필드하고 토폴로지를 제가 계속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이게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이거 뒤에 이 공통점들을 한번 더 모을 건데, 일단 시작도 비슷해요. 시작은 이제 시그마필드 같은 경우는 길이를 잴 수 있는 집합이라는 개념을 좀 일반화하고 싶다. 이러한 소망에서 그 비롯이 되었고, 토폴로지는 열린 구간이라는 그 개념을 좀 일반화하고 싶다. 이러한 소망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시그마필드는 이제 기호로 캘리그래픽 F를 쓰고, 토폴로지는 이제 기호로 캘리그래픽 T를 쓰고, 요 이 시그마필드를 이루는 공간, 요거를 이제 메저러블 스페이스라고 부르죠. 요 메저러블 스페이스를 이제 오메가 캘리그래픽 F의 투플로 사용하고, 토폴로지는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오메가하고 캘리그래픽 T하고 요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또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원소라는 거는 이 F의 이제 원소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그 F의 이제 원소는 원래는 이제 F 메저러블 셋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문맥상 생략을 할 수 있으면은 메저러블 셋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쓰기도 해요. 그리고 토폴로지에는 이제 T가 보통 이제 T 오픈 셋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정석인데, 이 T가 만약에,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경우에 이러한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만약에 요거하고 요렇게 이제 설정이 되었다면은 그냥 이제 그 원래는 이제 U 오픈 셋이라는 거로 요거의 원소들을 지칭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간단하게 요렇게만 쓰기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뭐 이제 요러한 공간들은 제가 이제 별로 이제 쓸모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그마필드에서 요런 건 이제 시그마필드가 이제 그러니까 메저러블 스페이스가 이제 되긴 하는데 쓸모가 없고, 토폴로지 이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쓸모 있는 공간에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쓸모 있는 공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요렇게 우리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잡게 되면은 여기에서 A하고 이제 B 요러한 이제 폐구가 있죠. 요거는 요렇게 써야 되거든. 그쵸? 근데 이제 그 이 구간은 여기에서는 오픈셋이라고 이제 볼 수 없죠. 그쵸? 그래가지고 요런 거는 우리가 그 이제 토폴로지이기는 한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요게 좀 관심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별로 관심 없는 거. 여기서는 우리가 메저를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정의를 해야 됐잖아. 모든 원소가 이제 0이라든가, 그쵸?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요런 게 이제 좀 더 이제 쓸모 있는 공간인데, 일단 요런 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죠. 캘리그래픽 R인데 이 캘리그래픽 R이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시그마필드에서도 우리가 이제 쓸모 있는 공간이 있고 쓸모 없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토폴로지에서도 쓸모 있는 공간이 있고 쓸모 없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